본성을 회복하고 나면 건강도 회복되고 재정적인 풍요 같은 그런 것들을 끌어당기기가 쉽다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몸을 더 이상 이제 학대하거나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심지어 암에 대한 공포까지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해나는 해처럼 밝은 날을 줄여서 해나라고 합니다. 해나이는 해처럼 밝은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해나는 우리 가슴에서 순수하게 밝게 빛나고 있는 순수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 본성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성이 밝아지는데 첫째는 웃음, 둘째는 감사 연습. 근데 이제 그 웃음과 감사를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희 해나인 힐링센터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해독도 할 수 있고 또 항산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인체정화 프로그램이 있고 마음정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음정화 프로그램은 부정적인 생각, 감정, 뭐 가슴의 응어리라든가 오래된 기억들,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정화하는 방법이 이제 감사 연습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자기를 변형시켜서 원래의 순수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어릴 때처럼 다시 밝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원래의 본성을 회복하고 나면 건강도 회복되고 재정적인 풍요 같은 그런 것들을 끌어당기기가 쉽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구현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을 정화하고 욕심을 비우고 자신의 순수한 열정에 따라서 도전해 가다 보니까 그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 과거의 패턴에서 갇혀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그 패턴만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어떻게 빨리 정화할까 했을 때 제가 해본 바로는 감사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감사는 정화를 하는 작용이 있고요. 또 새로운 영감이나 아이디어, 새로운 비전을 자기 뇌신경막에 세팅하는, 창조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것은 사라져가고 긍정적인 것은 자기 마음 안에서 계속 커져갑니다. 그래서 감사는 정화작용과 내면에서 수용하는 작용, 이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 연습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켜가고, 또 하나는 이제 감사 연습으로 내면의 어두운 자아를 밝게 만들고 나면 외부의 현실에 대해서 재정적으로도 풍요롭게 되고 싶고, 새로운 관계도 형성하고 싶고, 새로운 직업으로 새로운 삶을 도전해 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자기개발 프로그램. 이게 사람들이 많이 자기개발을 하잖아요. 자기개발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뭐 또 배우고, 또 새로운 취미도 갖고, 또 운동도 하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개발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새로운 삶 또는 재정적인 풍요,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능력을 이제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을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연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사업적인 성공을 거둬보는 것. 그래서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적용해 보면서 어떻게 풍요가 구축돼 가는지, 어떻게 내 자산이 커져가는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왕이면 건강도 같이 얻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건강 아이템을 가지고 재정적인 성공이나 풍요를 창조해보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원데이 세미나나 1박 2일 세미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저희와 함께하는 사업자 또 VIP 회원들 모시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몸을 정화하고 몸을 힐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에너지와 의식과 관련된 세라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법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게 에너지 영양요법입니다. 영양요법 하면 대부분 여러 가지 영양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칼로리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섭취를 해서 내 에너지를 사용할까,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영양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적 측면까지 고려한 식이요법, 또 보조제를 활용한 영양 섭취 식이요법들을 이제 안내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에너지적 관점에서 보면 치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힐링은 균형 맞추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이 너무 많다 그러면 열을 빼주는 거고, 너무 춥다 하면 열을 더해주는 것처럼, 또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을 더 넣어주는 거고, 영양이 너무 과도하면 섭취를 제한하는 거죠.
또 어떤 게 균형일까요? 화학적인 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균형이 깨지면 몸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연이 적절하게 균형 맞춰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연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면역력도 떨어지고 성장도 잘 안 되고 아연이 하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것처럼 각각의 화학적인 이런 원소들이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균형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균형이 깨져버리면 우리 몸 안에서 대사가 완전히 불균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학적인 영양적인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구조적인 건데 우리가 아무리 영양을 잘 먹고 있어도 뭐 한쪽으로 균형이 깨져가지고 몸이 비틀어져 있다든가 다리가 한쪽이 길다든가 앞으로 전굴돼 있다든가 거북목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몸의 구조 자체가 틀어지면은 압박을 받은 장기는 스트레스를 받고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무엇을 한가요? 여러 가지 수기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요법들을 하잖아요. 그 영양이 불균형일 때는 여러 가지 영양요법을 하고 그거를 분자 교정의학이라고 그러는데 분자적인 수준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더 낮은 수준, 미세한 수준으로 가면 양자적 수준에서 에너지를 조정하는 그런 요법들을 하고 있죠. 아무리 영양도 잘 섭취하고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한다 해도 내 마음의 문제, 정신의 불균형이 생기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일으킨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신과 영양과 구조가 완전히 밸런스를 맞추면 상당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완전한 균형을 회복하는 것. 혈압이나 당뇨, 이것도 증상이 혈압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혈압은 영양적으로도 불균형한 거고 자세 문제도 있고 정신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의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굉장한 스트레스, 압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칼슘의 문제라든가 혈액순환을 시키는 유황 같은 것도 부족해도 모세혈관에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세혈관에 혈액을 보내는 심장 압력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압박감이 더 커지는 거죠. 또 뭐 심장 자체의 문제다. 그러면 심장이 잘 박동을 해야 되는데 칼슘만 많고 마그네슘이 없다면은 이 심장이 압축하고 이완하는 이런 작용이 잘 안 일어나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화학적인 원소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굴된 상태로 심장을 압박하고 있다든가 어떤 자세 때문에 계속 특별한 근육을 긴장돼 있다면 그쪽으로 흐르는 혈관이 압축돼 있기 때문에 자연히 혈압이 높아져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디가 제일 압력이 높아요? 주로 어깨하고 목하고 이런 부위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혈류가 잘 안 흘러서 이 위쪽으로 혈압이 높습니다. 당뇨도 정신적인 측면에서 온다 그러면 어떤 이유냐면 당이라는 것은 밥을 먹고 나면 포도당이 근육 속으로 들어가거나 간 속으로 들어가서 보관하고 있다가 부족해질 때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글리코겐이 나오는 건데 내 근육 속에서 당이 소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되고 내 혈관 내에서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임박한 임무, 해야 될 일들 또는 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혈당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축하고 있는 상태. 준비만 하고 있어. 실제로 해버리면 우리가 당이 다 소모돼 버리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건데 현대인들은 상당히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집에 가서 누워서 TV만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 소비가 안 돼. 그리고 하고 싶어도 하루 내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앉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열량을 다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계속 축적될 수밖에 없고 오랫동안 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런 직장에 안 다녀도 당이 쌓이는 이유는 하고 싶거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이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도덕적인, 법적인 다양한 규제와 이 규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은 상태, 당만 올라가는. 어린이들은 밖에 나가서 뛰어내보고 자기의 열량을 다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당이 절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단 걸 먹어도. 이거는 그 정신적인 문제고 계속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거. 그 당을 소비하기 위해서 뭐 칼슘도 인슐린을 내보내는 신호에 작용하고 있고 이런 화학적인 문제에서도 올 수 있고 영양적인 문제에서도 당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조의 문제에서 보면 당은 거의 70, 80%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경직된 근육 구조에서도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당이 오른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어떤 문제가 나한테는 더 취약한가, 그것의 문제이고, 이 균형 맞추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다시 저녁에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교감과 부교감이 출렁거리면서 우리 삶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체온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우리 몸의 pH, 산소 농도라든가 또 심박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균형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불균형이 와버린다 그러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런 항상성이 깨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편함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생체 위기관리 시스템 특수 프로그램이라고 해놨는데 상당히 말은 어려운데, 이거는 치유의 기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몸을 더 이상 이제 학대하거나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심지어 암에 대한 공포까지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지식을 통해서 자연치유로 회복된 분도 많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니까 어떤 때 영양요법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때는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원리도 균형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